안녕하십니까, 도단 선재입니다. 오늘은 꿈 해몽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시는 부분 많고 또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몽책이나 또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도 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꿈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꿈을 꿨다 해도 그 사람에게 각각 적용하는 법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꿈 해석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꿈도 같이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해석입니다.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할 수 있을 것 같시다.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죠. 또는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뱀은 사악한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또 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사기꾼을 만난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또는 하루 이틀 운전을 하실 때 웬만하면은 또 신호 잘 지키고 중앙선 잘 지키면서 조심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또 두 번째 방법도 역시 쉬운 방법입니다.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가령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새 집을 다시 세우려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죠. 또 죽는 꿈을 꾸면은 반대로 이름을 내고 또는 벼슬을 하거나, 또 병든 사람은 차도를 보여서 다시 긴병에서 벗어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조금 어렵지만 이 방법은 또 잘 사용하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풀어서 해석한다 해서 정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가 사과를 한 강줄이 가지고 오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일단 사과를 빨갛다. 이건 또 여자를 보고 그 광줄이다. 자, 품에 안았다. 그래서 여자를 낳는 태몽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꿈꾼 사람의 상황을 또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문구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책도 사고 공책도 샀다. 근데 그 사람이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수험생에게는 그것이 문제를 잘 풀고 점수가 좋아지는 거죠. 나아가서는 합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신발을 구하기도 하고, 또 찾다가 이제 어디 있다라고 소리만 듣고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그것은, 직장인들한테는 직업을 바꾸는 거, 새 직장을 구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업의 일자리나 또는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상담실에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꿈들도 역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선친께서 중요한 일 때마다 자신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선몽을 꾸었다고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운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운은 손재운, 돈이 까먹는 운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은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오기 전에 하루 전에 꿈을 꿨는데 아버님이 꿈속에서 많은 보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꼭 성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로 전철 출구가 생긴다 그러는데 안 생기고 그냥 권리금만 그냥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간 거라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꿈은 자기가 생각한 감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그 인분이 바지에 묻었다는 꿈을 꾸고 해석을 부탁한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 인분이 묻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돈 꿈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횡재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전석법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됩니다. 보통 꿈속에서 이분은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더러운 것은 수치심이고요. 수치심은 나중에 구설수 같은 것으로 생기기 좋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한 구설과 분쟁을 조심하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그 동생분이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서줄 수 없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형수와 형하고의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보증을 서서 뭐 손해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꿈이 현실적에서도 좀 찝찝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이러한 어떤 것들을 다 전례를 봤을 때도 꿈을 해석하실 때에는 항상 자기가 지금 처해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과 지금 현재의 상황,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꿈은 제가 봤을 때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꿈은 거의 다 생각에 의한 꿈, 만들어지는 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꿈 해석으로 인해서 생활에 윤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